네, 저는 에듀 플랫폼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강숙이라고 합니다. 저의 하는 일은 강의를 하는 일과 또 워크숍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이제 큰 틀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안에 소주제로 들어가면 청년, 반부패와 관련된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민주시민 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은 주로 요즘 그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모으는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원탁회의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탁회의라고 하면 뭐 이제 큰 틀에서 뭐 정책, 국가 정책이나 뭐 지방 정부 정책, 또 뭐 작은 규모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로 하는데, 제가 진행할 때는 주로 시민 여러분들,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그렇긴 한데요. 예, 책을 읽는데 주로 이제 제가 그 강의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책들에 주목을 해서 좀 읽는 편이라, 네, 좀 다양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네요. 이제 원탁회의를 설계하는 뭐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어떻게 하면 잘 설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모아낼까 하는 그런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즐겁게 읽었던 책 최태성 선생님의 역사의 쓸모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어떤 마치 그 동화를 읽는 듯한 동화. 네. 그 다음에 뭐 즐거운 어떤 한 장면에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역사를 쉽게 알 수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배움?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 책을 손에 들고 놓지 못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 그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현대 사람들이 뭐 고급 스포츠로 골프를 꼽는 것처럼 그 옛날에는 이제 귀족들이 즐기던 스포츠가 있었는데 그게 매사냥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매를 훈련시키고 사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 한 마리의 값이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를 날려보내기 전에 그 주인의 이름을 하얀 깃털에 적어서 매 다리에 이렇게 매달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끔 이런 것들을 매를 훔쳐서 요거를 딱 떼고 그리고 자기 거로 바꿔 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요 매 다리에 이렇게 달았던 그 하얀 깃털의 이름이 시침이라고 합니다. 네, 시침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뭔가 딱 하고 이렇게 안 그런 척하는 걸 시침이 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유래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침이 떼지 말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와닿는 거 때문에 여기에 매력을 발견한 거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강의에 좀 이렇게 활용하는, 적용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예, 조선시대 학자 김육입니다. 김육 선생님을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인물 중에 김육 선생님은 조선시대 학자이신데, 김육 선생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굉장히 일생을 바쳐서 힘쓴 게 뭐냐면 대동법을 이제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거를
좀 덜어주고자 해서 세금은 모두 다 쌀로 대신하는 대동법을 시행하고자 자기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 함께 사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정진한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정진해 나가는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도 최태성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길게 내려오는 역사의 한 현장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은 유명한 누구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개라고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좀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 말을 읽으면서 저도 네. 후대에 남길 아무개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동안은 정말 이런 어쨌든 역사책은 굉장히 좀 어렵고 꼭 뭔가 이 정보가 필요할 때만 그랬죠. 좀 꺼내보는 네. 이제 그런 의미였다면 이거는 이 책을 통해서 저도 역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민되는 지점들을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또 그 교과서적인 삶의 교과서적인 역할도 충분히 해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의 초등학교 때 꿈이 그 소설가더라고요. 소설가? 네네. 그런데 네. 사실은 제가 아무리 지금 이제 제가 살아온 족적을 쭉 살펴봤을 때 네. 글을 글답게 쓴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약간 두려움 때문에 글을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하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저의 하는 일들에 대한 기록 정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바쁜 시기가 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스톱이 되고 그렇죠. 나중에 몰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이분법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나와 동조하는 사람들이 가는 어떤 것에 나도 동조를 같이 해야만 되는 약간 그런 게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안에 좀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 지수가 높은 국가잖아요. 갈등 지수. 예, 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가끔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갈등 지수가 높은 것 때문에 예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갈등 연구를 했는데 갈등이 가장 팽배했다고 했을 때 한 해 동안의 갈등 비용이 246조다. 그런데 그거를 개인당 따지면 한 해에 개인당 900만 원의 갈등 비용을 지불해야만 된다라고 이제 예전에 그렇게 발표를 해서 제가 그거를 가끔 인용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 구조 자체를 없애는 데는 전반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 전반적인 노력 안에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들, 시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만 해도 꿈이라고 하면 일과 연계되는 세대의 사람이에요. 라떼 세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고, 선생님.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할 때 이제 교대 시험을 봤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정규 범위 내에 있는 선생님으로 진입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어쨌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을 지금 하면서 살고는 있어요. 네네. 강의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으로 제가 그냥 엄청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 일을 악문 건 아니지만 살다 보니 그렇게 와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거에 따라 와서 지금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이제 앞으로의 목표도, 저는 이제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뭔가를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정보를 잘 알아서 이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주고 네네. 하는 일, 강의하는 일이 굉장히 저는 즐겁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역할을 좀 건강한 한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또 하나 최종적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 안산에 예전에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라는 기구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함께 저희가 훈련받아서 뭐 지역사회 아니면 어쨌든 뭐 대한민국 내 어느 곳이라도 이제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반부패 교육을 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동아리 이름은 청렴센터고요. 스스로 굉장히 서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서로 격려하고 공부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지역사회에서 또 학교를 통해서 청년 강의를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거를 네. 사실은 좀 전 세대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네. 그래서 네. 이제 학생들이 역사라는 것들을 자꾸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 그렇죠. 있다 보니까 공부하고 연관돼서 어렵고 좀 힘들게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거가 아니라 굉장히 즐겁고 이런 그 어떤 선조의 발걸음들이 사실은 나의 발걸음에 굉장히 빛이 되어준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또 자기의 발걸음도 아무렇게나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후대에 굉장히 좋은 역할, 또 등대가 되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네. 비록 이름을 역사책에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일을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때가 그래도 몇 번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어떤 한계를 느꼈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계속 성장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머물러 있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딱 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좀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는데, 이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이제 소생을 해서 그래도 작은 부분이나마 내가 또 그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또 열심히 해보자 라고 다시 일어나면 또 어떻게 또 이게 막 불같이 또 마음이 또 동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여건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몇 번의 이런 기복이 있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만나는 대상자들이 좀 그 반부패 청년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직자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기관에 가서 강의 한 번 했다고 이 사람들이 훅 변했다는 걸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 현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선생님도 그러실 거예요. 옛날부터 네네, 지금이 그럼요. 훨씬 투명해지고 청렴해졌다는 걸 우리가 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쨌든 내가 거기에서 뭔가 그래도 역할을 해냈다라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사람들이 꼭 이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거의 다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정보지만 새롭게 좀 모아서 재미있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진짜 즐겁고 막 행복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블로그에 신청하면 되고요. 네. 이제 블로그에 링크를 달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 등록 전문 강사예요. 네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마 이런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할 때는 물론 개별로 전화 연락도 하지만 청렴연수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그 청렴연수원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연동도 해놨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청년 강의 신청하실 때 이강숙이라는 이름을 치시면 예, 이제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네. 그냥 우리 제가 그 안산 YWCA 이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 양혜자 회장님한테 이 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분이 이 책을 아직 안 읽어보셨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잘 모르겠지만 안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양혜자 양애자 회장님. 이웃의 책.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봬요, 제발. 안녕.